반갑습니다. 도움과 관심이 필요한 이웃들과 마음을 나누고 한 발짝 더 들어가서 함께 고민하고 더 나은 방향을 찾아보는 마음원 프로젝트 진행의 장진혁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연아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원 프로젝트는 노인, 어린이, 북한 이탈 주민, 다문화 가정 등 돌봄이 필요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좀 더 관심을 가지고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가고 있습니다. 실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할 때는 전문가분들을 모셔서 그 도움을 청하기도 하고요. 때로는 이웃들의 이야기를 직접 듣고 함께 고민을 하면서 작은 힘을 보탤 수 있지 않을까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금까지보다는 조금 시야를 넓힐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이주민 노동자, 결혼 이주 여성 등 이주민들의 인권과 권익을 위해 힘쓰고 계시는 분입니다. 서울 이주민센터 최서연 교무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교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저희 마음원 프로젝트 시청자분들께 인사 간단히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저는 원불교 서울 이주민센터에서 일하고 있는 최서연 교무입니다. 네. 원불교 교무님이시기 전에 원래는 공학 박사셨다고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네, 오늘 어떤 그 교무님의 삶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을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네. 일단 어린 시절 우리가 모실 때마다 항상 어린 시절 여쭤보잖아요. 그렇죠. 네. 네. 네, 한번 여쭤볼까요? 네, 궁금합니다. 네. 교무님은 어떤 아이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어렸을 때 규칙을 잘 네. 지키고 네. 또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네. 숙제도 잘하고 네. 시키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알아서 하고 네. 그리고 또 일을 하면 야무지게 해서 제가 청소를 하면 뭐 뒤를 다시 볼 것이 없다. 뭐 그런 그 아이였다고 하시는데 그냥 그 고집이 좀 있어서 시킬 때 말은 잘 안 듣는 편이었습니다. 그렇지만 하실 때는 또 확실하게 해주시는. 확실히 하지만 예를 들어서 내가 청소를 해야지 마음 먹었는데 뭐 부모님이 청소 좀 해라 그러면은 빗자루 들었다가 이제 팽개치고 안 하고 좀 청개구리 청개구리식으로 반응을 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부모님이 다행히 저한테 공부해라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내가 공부해라 그랬으면 아마 공부 안 했을 거예요. 공부를 못하게 했어요. 진짜요? 공부 책에서 밥이 나오냐, 과일이 나오냐 그러시면서 이제 공부하는 걸 싫어하셨어요. 학교는 보내주지만 뭐 그렇게 여자 아이가 특히 공부까지 하는 건 별로 안 좋아하셨죠. 그때 혹시 그 당시 사회 분위기가 남아선호 사상이 강한 것과 부모님의 그런 영향력이 좀 많이 관계가 있었을까요? 네, 엄청 심했고 그때 사회 사람들은 다 그랬기 때문에 저희 부모님이 특별히 더했다 그런 말씀은 드릴 수가 없고 그 시대 속에서 어차피 다 그렇게 살지 않았을까? 저희 동기들 초등학교 졸업한 동기들 봐도 다 그렇고요. 그러니까 지금 사회 분위기는 지금 생각할 수가 없는 그런 그 분위기였다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혹시 형제가 어떻게 되시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이제 3녀 1남, 막내가 아들이죠. 그 아들, 저희 부모님 그 아들 낳기 위해서 딸셋을 낳으신 거죠. 특히 셋째는 엄청 기대했다가 또 딸이 나와서 엄청 그 어머니께서 실망을 하셔서 뭐 눈물까지 흘렸다는 그런 말씀이 있을 정도로 그랬습니다. 형제분들 중에서 이제 맞이시라는 얘기를 얼핏 들은 것 같아요.
마지로서의 그 역할과 책임이 무척 크셨을 것 같은데 공부와 그런 책임을 좀 이제 어떻게 보면 같이 한다는 게 네. 쉽지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제가 좀 청개구리 성향이 있어서 네네. 이 부모님이 맏딸이라고 이렇게 기대가 많다는 걸 알고 네. 내가 저 책임을 느끼기보다는 네. 그래서 좀 이 울타리를 좀 벗어나는 게 좋지 않을까. 네. 그러하는 그 생각이 이제 마음속에 자라났습니다. 네. 그래서 시키는 대로 뭐 학교 갔다 와서 밭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밭에 가서 일하고 청소하라면 청소하고 네. 저녁 밥 지어놓으라 그러면 저녁밥 지어놓고 그렇게 하면서 속으로는 나는 부모님처럼 살지는 않겠다. 그런 그 생각을 좀 갖고 자랐습니다. 네. 저희가 사전에 좀 많은 정보를 받았어요. 그래서 네. 공부를 굉장히 잘하셨다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학창 시절 때. 잘했다기보다 조금 했어요. 아니 조금 했던 건 엄청 잘하셨다는 걸로 네, 듣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이제 어떻게 보면 뭐 사회적 그때 당시 분위기 얘기가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 한 가정의 맞이로서 대학을 진학하는 것에 있어서도 좀 이제 우여곡절이 많으셨을 것 같거든요. 네. 네, 재수를 하시고 네. 이제 대학교 입학을 화학공학과를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 좀 힘든 과정은 없으셨나요? 저희 부모님은 제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네. 어디 일해서 좀 가정에 보탬이 됐으면 했는데 네. 근데 이제 그 당시 그래도 중학교까지는 가야 되지 않냐. 네. 그리고 쟤는 공부도 잘하는데 그래서 중학교까지는 무난하게 진학을 했고 네. 그 다음에 중학교도 공부를 잘하니까 그 고등학교를 또 안 보낼 수가 없어서. 네. 근데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정말 이제 집안에 어떤 기둥이 되지 않을까 네. 했는데 또 대학교를 간다고 하니까 네. 조금 불만이 좀 있으셨죠. 어떻게 설득을 어떻게 뭐 어쨌든 1차에 떨어졌어요. 네. 그러니까는 부모님은 이제 내심 이제 우리 집안에 네. 큰 어떤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랬는데 돈을 안 벌고 또 예. 공부를 한 번 더 해보겠다고 하니까 네가 알아서 해라. 아이고. 네. 네가 알아서 해라. 도와줄 건 없고 네가 알아서 네, 해라.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집에서 하는 일은 또 다 하고. 네. 좀 팥쥐 콩쥐 생각이 좀 나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 그래서 이제 재수를 하고 그러면서 나는 대학교를 가서 부모님한테 손을 내밀지 않으면서 공부해야겠다. 네. 그래서 이제 장학금을 주는 학교를 좀 네. 알아보았고 네. 그때 마침 이제 4년 동안 그러니까요. 장학금을 준다는 그걸 알아서 네. 이제 거기로 진학을 한 거죠. 사실 1년 장학금 받기도 쉽지 않은데 아유, 4년 그럼요. 전액 장학금을 받으셨다는 사실 네. 굉장히 좀 놀랍고 죄송하지만은 네. 이거 좋은 말이에요. 북한에서는 네네. 악바리 근성이라고 있거든요. 악바리 한국에서도 좀 쓰죠. 악바리. 우리 써요? 옛날에 예. 저도 악바리라는 말을 좀 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그 역시 악바리 근성이 있어야 뭐나 다 네. 잘하나 봅니다. 네. 근성이 좀 있으시잖아요. 악바리 근성. 악바리 근성 네. 있죠. 욕할 때 있기는- 말고. 욕을 좀 잘하거든요. 아이. 근데 칭찬도 잘해요. 그렇죠. 예. 교무님 들으시고 깜짝 놀라시겠다. 칭찬도 잘하고 욕도 잘해요. 앞에다 놓고. 네. 참 네. 대단하십니다. 그 당시에 그런 꿈을 야망을 갖고 계셨으니까 나중에는 부모님들도 다 응원을 하셨을 것 같아요. 알아서 이렇게 잘하는데 하고. 뭐 부모님을 벗어나야겠다는 게 뭐 야망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쨌든 이제 제 좌표가 네. 여기를 벗어나는 게 나한테 굉장히 중요하구나 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네. 공부를 계속 한 것 네. 같습니다. 네. 네. 그렇게 이제 4년 장학생으로 이제 입학을 하신 것도 굉장히 대단한 일인데 그렇죠. 더 대단한 일이 이제 미국으로 유학을 결정을 하셨어요. 네. 졸업을 이제 네. 그 다음 이듬해에. 예. 아니 그 당시가 몇 년도죠? 미국으로 간 거는 이제 85년 85년도. 말이었고 네. 그 좀 재밌는 것은 저희 부모님이 제가 대학교 가는 걸 별로 안 좋아했는데 네.
대학교를 가서 또 이제 나중에 졸업할 때 또 상을 타니까 그것도 축하한다고 또 카메라를, 그 당시에는 카메라가 이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럼요. 그걸 또 어떻게 마련해가지고 가서 사진을 찍겠다고 네. 오셨어요. 이야, 그렇게. 얼마나 뿌듯하셨을까. 네. 그래서 저는 속으로 예. 아, 이것도 다 굴레다. 이 사진 찍는 거에 취하면 안 된다. 좀 그런 생각을 하고 예. 그런데 그 당시 제가 졸업을 하면서 그 공과대학을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을 해도 네. 여학생은 그 일 자리를 주는 데가 거의 없었어요. 주로 이제 그 직원을 채용할 때 예. 군필, 네. 군필 남자. 네. 예, 그러니까 군필이라는 거는 군대를 다녀온 그 남자라는 그렇죠. 소리죠. 네.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복학생, 주로 네. 복학생들이 이제 졸업하기 전부터 취직이 되고, 네. 우리 같은 여학생들은 어디 그 소위 말해서 명함을 내밀 수가 없는 그런 그 상황이었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이제 다른 길을 찾아봐야 되는데 네. 예. 그때 좀 다른 길이라고 하는 거는 과학 교사가 되는 거. 제가 네. 이제 공대를 나왔으니까 네. 예. 과학 교사가 되거나 아니면 이제 공부를 더 예. 예를 들어 대학원을 진학을 해서 더 하거나 네. 이제 그런 길이 있었는데 저는 이제 공부를 더 하는 길로 사실 과학 교사 되는 것도 굉장히 경쟁이 아. 심해서 그 소위 말해 사범대학 나온 사람한테는 좀 쉬웠지만 네. 저처럼 공대를 나온 사람 같은 경우는 그게 쉽지가 않았거든요. 네. 그래서 더 공부를 하기로 하고 네. 그러다가 마침 이제 장학생 선발하는 시험이 있어서 네. 거기를 응시를 했는데 또 운 좋게 예. 합격이 돼서 이야. 미국으로 가게 됐습니다. 운 좋게라고 말씀하시는 어, 예. 너무 겸손하신 것 같아서. 운은 아니죠. 네. 그 실력이죠. 당시 예,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대학을 진짜 졸업하시고 그것도 공대를 그러니까 제가 연도를 왜 여쭤봤었냐면 네. 제가 알기로 우리나라의 그 해외여행 자유화가 된 게 80년대 말로 알고 있거든요. 네, 그럼 그 저희 갈 네. 때만 자유화는 아니었죠. 그렇죠. 예, 뭐 그거 무슨 교육? 네. 그거 다 받고 저 국정원에 가서 네. 그 소양 교육이라고 했어요. 네, 네, 그걸 네. 다 아니, 받고 그런 상황이면은 외국을 나가신다라는 결정을 하시기로 굉장히 쉽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쉽지 않았는데 사회가 그렇게 만들었죠. 그때 취직이 딱 됐으면 네. 제가 뭐 어디 갔겠어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된 거죠. 제가 네. 무슨 몇 년에는 내가 미국을 가서 뭘 하고 그런 계획을 세우지는 않았거든요. 네. 네. 그럼 이제 어떻게 보면 미국이라는 그 전에는 생각지도 못하셨던 나라에서 네. 공부를 하시게 되셨을 때 네. 사실 제일 큰 문제는 문화적인 문제도 있지만 언어의 언어. 문제도 좀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언어는 뭐 공부를 좀 했으니까 아, 네, 잘하지는 못하고 야. 좀 했으니까 전경심이 지금 제가 네. 막 뿜뿜 나오고 있거든요. 아니 사실 예. 공부를 저도 안 하진 좀 아는 거 않는데 아니에요? 근데 영어는 저 외국어를 한다는 게 쉽지 너무 않아요. 어려운 것 영어는 이제 책 한 권을 회화책을 달달달 외우고 갔더니 예. 뭐 그렇게 그게- 어렵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영어 공부 어떻게 하냐 그러면 제가 책 한 권 달달달 한번 외워보세요. 네. 그러면 그래요? 다 어. 들립니다. 네, 들리고 네. 합시다, 말할 우리. 수 있습니다. 네. 총각 알았어? 아니, 저도 저지만 네, 따님에게 아니, 한번 전 저부터 해야지. 아. 저부터 해서 딸내미를 보여줘야지. 요즘 보여주는 게 좀 적어 그런가. 공부를 아예 안 하려고 해요. 방금 되게 좋은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네. 본인이 먼저 저희 공부를 먼저 하면 해. 예. 따라할 것 같은 이런 예. 느낌도 괜찮을 것 같은데. 글쎄 뭐 하면은 좋고 안 하면 어쩔 수 없지만 네. 애만 바라보고 살 수 없으니까 그러면요. 예. 그게 존경스럽습니다. 애는 애의 인생이 있고 예, 예, 그러니까요. 우리 어머니는 어머니 저도 인생이 멋지게 있고 살아야죠. 그러면요. 어머니가 멋지게 사는 게 예. 아이한테 자극이 될 겁니다. 그럼요. 아우 진짜. 혹시 그 해외 그 미국에서 그 공부를 하실 때 네. 기억에 남으시는 에피소드 혹시 있을까요? 그때 이제 에피소드라고 하면 이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1년에 한 번씩 그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페스티벌이라고 네. 그 학교에 있는 그 여러 나라에 온 예. 그 유학생들? 학생들, 네. 유학생들 같이 모여서 뭐 그 자기네 나라 문화도 소개해주고 아. 그 하는 그 행사가 있어요. 예.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그 예쁜 색동 조거리 치마 그 옷을 입고 한복을 입고 네. 그렇게 해서 딱 그 페스티벌에 갔더니 네.
와 너무 예쁘다. 그쵸. 너희 나라 이 전통 옷이냐. 네. 그러면서 엄청 그 주목을 받았어요. 네. 그러셨겠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그래서 기분이 엄청 그 업되고 있었는데 네. 그 어떤 사람이 그런데 그 옷 입고 너희들 그 무슨 공연을 하냐 아니면은 그 예를 들어서 노래를 하냐 네, 춤을 춤을 추냐 추냐. 뭐 악기를 연주하냐 뭐 보여주는 게 있냐 하고 물어보는데 제가 보여줄 수 있는 게 한 개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네, 내가 네. 판소리 한 자락 할 줄 아나 네. 민요를 할 줄 아나 하다 못해 뭐 필이라도 불 줄 아나 뭐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네. 기분이 업됐다가 이제 싹 아이고 내가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서 아 미안하다고 내가 지금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다고 예 그런 네. 게 이제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그런 게 기억이 나는 나요. 두뇌만 잘 쓴다고 하셨을 걸. 네, 그런 거죠. 아 우리 옷이 너무 멋있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네. 그 옷 입고 그 옷이 어느 때 필요한 거냐. 보아하니 그 옷 입고 일할 것 같진 않은데. 그렇죠. 아, 네. 예, 그런 거죠. 그래서 예상치 다른 않았던.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 뭐 인도네시아, 태국 무슨 중국 그런 사람들은 자기네 전통 옷을 입고 뭘 하나 하는 거예요. 초등학교에서 배웠대요. 네. 뭐 예, 춤을 한 자락 하든가 뭐 노래를 하나 하던가 악기를 하나 하던가. 근데 저는 이제 그 낯섦이잖아요. 그야말로 아무것도. 그래서 아, 내가 정말 교육을 잘못 받았네. 한국에서만 살면 문제가 없는데 네. 나와 보니까 네. 아, 우리 초등교육이 좀 문제가 있구나. 어렸을 때. 제가 물어봤거든요. 니네들 그거 노래하고 춤, 악기 어디서 배웠어요? 네. 학원에 다녔냐? 막 물어봤더니 아니래요. 초등학교 때 배운 거래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나는 하나도 안 배웠거든요. 초등학교 때. 네. 공부만 매진 하셨는데. 공부만 매진이 아니고 학교에서 가르쳐 줬으면 저도 네. 했겠죠. 학교에서 그런 거 안 가르쳐 주니까 그냥 뭐. 참. 그 바람이 모여져서 그런지 제가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는 많이 배웠어요. 네, 많이 맞아요. 배웠고. 그런 게 네네. 반영이 된 나중에. 거예요. 이런 거 네, 해야 된다, 맞아요. 해야 된다. 네. 한국 교육 문제 있다. 그렇게 해서 네, 혜택을 좀 누리셨네요. 네, 저는 좀 누렸습니다. 이제 영어만 배우면 됩니다. 그만하세요 이제. 반면에 이제 유학을 하시다 보시면 이제 뭐 외로우실 때도 있으셨을 것 같고 가장 힘들었었던 기억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뭐 우리가 힘든 기억은 뭐 부모님을 떠나 있으니까 별로 없었고요. 네. 이제 좀 힘들었다면은 인종차별하는 같은 그 실험실에 그 저보다 선배죠. 네. 나이는 비슷했는데 선배인데 인종차별하는 그런 그 선배였어요. 네. 그 다른 그 같은 동기들 다 알아요. 저 사람은 인종차별을 특히 이제 한국인이 제가 한 명이었는데 네. 제가 그때 갔을 때는 한국을 제대로 알고 있는 외국인을 별로 못 만났어요. 네. 내가 너 차이나에서 왔냐? 너 일본에서 왔냐? 그렇게 물어보는 사람이 주로고 한국에서 왔다 그러면 노스코리아? 이렇게 물어보고 네. 아니 나 사우스코리아다 하면은 그렇게 하고 물어보면 사우스코리아에 엄청 못 살고 불쌍하고 지금 그런 기억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주로였거든요. 네. 그런 상황이니까 아마 그런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지만 다른 사람은 안 그랬는데 저한테 마땅히 가르쳐 줘야 할 걸 안 가르쳐 주면서 지도 교수님한테는 다 해줬다고 하고 막상 저는 이제 안 배워서 그러면 이제 당황하고 와, 못됐다. 그렇게 하고 좀 했으면 또 이걸 뭐 실험이라고 했냐, 뭐 결과라고 나왔냐, 막 그런 식으로 하면서 조금 애매하겠는데 저는 그때 이제 이제 집에 돌아가면 이제 기숙사에 돌아가면 이제 절을 했어요. 108배. 어머. 108배를 하면서 하고 나면 좀 시원하더라고요. 네. 또 그렇게 이제 그걸 해소를 하셨네요. 힘듦을. 네, 그런 일은 이제 그렇게 넘어갔어요. 같이 네. 싸우지 않고. 네, 이렇게 해외에서 이제 유학을 마치시고 귀국을 하신 뒤에 연구원으로 네. 그 해외를 다녀오신 경험이 있으셨기 때문에 연구원이 되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을 네. 하셨을 때 취직이 조금 어렵다라고 네.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서 그 당시 받은 장학금이 이제 네. 귀국을 해서 네. 일정 기간 동안 그 지정된 아, 기관에서 이렇게 일을 해야 돼요. 네. 있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네. 다행히 그때 그것도 자리가 없으면 또 기다려야 되는데 네네. 마침 자리도 있고 그래서 그 연구원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네. 연구원으로서의 그때 생활을 어떻게 하셨는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 연구원 석사 학위를 받은 상태에서의 연구원은 네. 박사 학위를 가지고 계신 책임 연구원. 네. 책임 연구원께서 이제 그 연구 프로젝트를 받아와서 시키는 일을 이제 그 하는 거죠. 네. 지도를 받으면서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연구원 생활이라서 좀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계속 반복적인. 네, 그뭐 일주일에 몇 번 미팅하고, 네. 그다음에 연구해서 연구 결과 점검 받고. 그다음에 새로운 또 프로젝트 나오면 그것도 준비해서 네. 또 시작을 하고 이제 그런 게 연구원 그 생활이었어요. 저는 이제 연구원 생활을 안 해봤지만 저도 네. 이제 공대 출신이어서 네. 그 실험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반복적이고 네. 요만큼의 오차가 있으면 다시 또 처음부터 돌아가서 해야 되고 이런 네. 그 방금 말씀하셨던 네. 다람쥐 쳇바퀴의 네. 그 생활이 어떤지 예측은 되거든요. 네. 혹시 그 생활에서 좀 이런 말씀드리기 좀 그렇지만 네. 회의감 같은 건 혹시 안 드셨는지? 그때는 내가 석사학위만 가지고 있으니까 네. 박사 책임 연구원께서 그 시키는 그것만 받아서 일을 계속 하다가 네. 내가 인생이 끝날지도 모르겠구나. 그런 네. 생각을 해서 공부를 더 해서 박사 학위를 네. 취득을 해야지 내가 하고 싶은 연구, 네. 내가 하고 싶은 연구를 못 해요. 내가 내 나름대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하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박사 학위를 해야겠다. 굳이 박사 학위까지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했지만 그때 느꼈어요. 그때 이제 박사를 하시기로. 박사를 좀 네. 해야겠다. 박사까지 해야겠다. 네. 그런 생각을 하고 이제 또 대학원에 또 들어간 거죠. 어떻게 보면 어떻게 보면 우리 교무님의 인생 얘기를 듣다 보면 네.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도전이었던 그러니까요. 것 같아요. 자꾸 머릿속에 들을수록 이 얘기를 듣고 말씀하시는 거 들으면서 야망이 넘친다. 교무님 진짜 대단하시다. 저도 나름 욕망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나 같은 건 저리 가라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그게 쉽게 내릴 수 있는 결단들이 아니거든요. 그쵸. 진짜. 그러니까 그 교무님의 개인의 그 생각도 물론 당연히 중요하겠지만 예. 주변의 사회의 분위기와 뭐 가족분들의 뭐 이런 의견들도 굉장히 좀 예. 작용이 컸을 것 같은데. 저는 가족들 의견을 참고한 적은 없어요. 네. 저희 아버님이 제가 대학교 갔을 때 제일 화낸 게 어떻게 그 학교를 선택하는데 네. 어느 학교를 진학하는데 부모님하고 한마디 상의도 없이 그 학교를 선택해서 사실은 제가 선택한 대학이 지방대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길 갔냐 그런 식으로 해서 도대체 너는 부모님하고 상의를 안 하냐 왜? 저는 이제 상의해 봤자다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네. 안 했고 그런 과정에서 항상 쟤는 지가 알아서 하는 사람이구나. 그렇지만 틀린 결정은 안 한다. 네. 그래서 나중에 믿음이 생기신 신뢰를 거죠. 얻으셨네요. 네, 네. 좀 이제 기분은 안 좋지만 그냥 믿어도 잘하거니 된다. 네네. 잘하거니 그렇게 생각을 하죠. 네.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박사과정 취득 후의 미래에 대해서도 그 시절 교무님께서는 그 가까운 미래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 시절에 생각하셨던 학위를 그때 이제 박사 학위를 하고 나면 이제 그 대학교 교수가 돼서 네.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뭐 연구를 하고 네. 하는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정해진 길이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박사 학위를 하면서 이렇게 해서 학위를 받아서 내 인생이 행복할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어떤 그 회의가 좀 들어서 이제 원불교를 그 당시 또 만났고 네. 그래서 출가하게 된 거죠. 네.
요 이야기가 굉장히 궁금한데 네. 우리 요 얘기는 다음 예. 다음 편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